오늘 맞짱 토론을 위해서 두 분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는 동의대학의 김태환 교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제 왼쪽에는 부산대학의 권혁 교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년 연장의 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은 시기상조다,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에 대하여서 역할을 맡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 교수께서 지금 해야 한다. 김태환 교수께서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답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권 교수님 이 그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한국은 이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고요. 또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50% 이하가 됩니다. 이것은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절반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하지 않고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고령 사회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느새 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보다도 더 초고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간 충격적인 얘기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 즉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제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정년 연장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셨는데 김 교수 어떠십니까? 예, 총론적으로 따지면 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회에 정년 연장이라는 획일적인 연장이라고 정책을 펼쳤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일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기대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기대, 그리고 이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먼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 오랫동안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좀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우리 불경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을 도구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청년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정년이라고 하는 그 틀과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인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이라는 걸 매우 생소하게 또 어렵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정년 제도라고 하는 설계도 자체가 이미 유효기간을 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정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는 이미 신체적 역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한 그러한 어떤 제도 체계입니다. 그때는 중후장대 산업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산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56세, 58세, 60세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산업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 또 정보 IT 산업도 발전을 했고 또 사무직, 행정직. 그 시점이 바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점이거든요.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서는 정년이 연장되어도 문제가 없는 직군이 있고 연장될 때 문제가 있는 직군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일자리를 맞물려서
잠식하는 그런 직종도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고 어떤 합의점을 합의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결과들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취지를 이해해 보면 이게 조금은 좀 고민을 더 해보고 그렇죠. 시간을 두고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 변화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 주신 청년 일자리와 이 상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고령 문제를 굉장히 이 주변부로 내몬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 일자리와 이 상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청년 일자리라는 개념하고 이 고령 일자리라는 개념은 질적으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고용 안정이 중요하고요. 또 규격적인 노동이 중요하고요. 또 상당히 많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고령 일자리는 그렇게 복잡한 일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충분한 수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자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는 청년 일자리와 고령 일자리라는 것을 상충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 논의를 좀 더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그 생각이라고 부분에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을 더하는 것이 청년 일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을 더하는 것이 기존에 했던 일과는 다른 노령에게 적합한 일을 더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바로 고려해 봐야 될 점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지속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해오던 일을 쭉 계속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오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오던 일에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과연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일은 계속 하되 어떤 그 역할과 어떤 기능에 있어서 노인에게 적합하게 좀 더 변화를 주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조국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네. 굉장히 열려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감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을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그게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좋습니다. 빨리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저의 생각은 빨리 하면서 과정과 절차, 특히 우리 이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정책을 펼치더라도 기대한 효과보다 기대하지 않은 효과 때문에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지금 대선 기간 중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선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잘 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처음부터 떠고져가지고요. 그림 하나 보고 이러시면은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들면 떨어지는 생산성.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상관이 있는 거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금 김태환 교수께서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 떨어지는 생산성이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일반화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생산력이 우리가 육체적인 여러 가지로 이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겠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고 또 자기 해오던 업무가 누적됨에 따라서 경험이나 노하우 쌓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을 높이는 그런 직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고 논의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 예기치 않은 그런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생산성 저하라고 하는 이 이제 맥락에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굉장히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를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로 전제해 놓고 고령자의 경우는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공급이라 해서 나이가 들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임금이 많아지는, 결국은 임금이 많은데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런 어떤 임금 체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서 고령자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임금 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은 계속 이제 주장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과에 비례한 임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일자리라는 것이 반드시 근로 시간에 비례한 그런 양적 체계, 기존에 생각했던 연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신체적 부담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점, 또 그리고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의 개편을 우리가 필요적으로 병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해서 고령자 고용을 조금 논의를 늦추자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 말씀에 의지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어떤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보편화시켰을 때에 우리 사회가 또 예기치 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들과 또 필요하다면 다양한 직군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 내지는 그걸 경영하는 분들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치들을 논의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효과가 못 나왔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기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인내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이 문제가 수학적 계산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런 수학적 계산이라 보더라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큰 이념적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과거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수단이었죠.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이걸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을 충족시키는 어떤 수단,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의미의 현대적 일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둬보면 만약 고령자가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헌법적 요구이지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가 뭐 합의해야 되는 그런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문제에 저는 있어서 생각합니다. 일을 네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용한 일이냐, 효과적인 일이냐, 그런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낳느냐,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네, 자꾸만 우리 사회에 얼만큼 생산성을 유발시키는 일자리냐는 고민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 일자리는 고령자들에게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소명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는 의미고, 이들에게 어떤 생산성과 이들에게 어떤 생계 유지의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부문의 노인 일자리,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모든 걸 다 네. 공감을 하는데 여기 맹점이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나치게 뭐 저도 다 그쪽으로 가는 세대지만 세대 간의 이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노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니까 노인 개인의 전체 삶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서도 좀 더 삶의 질, 또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 세대들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해왔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도 일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늦춰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에 지금 토론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헌법적인 권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그 다수의 그런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에 마련을 뭔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청년 세대의 지금 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균형을 좀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저출산 있죠, 문제하고도 이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는데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슬라이드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씩 정리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 교수님 먼저. 저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청년 일자리와 상충시켜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소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꼭 감내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30초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조금 물러나서 공동체 전체의 숲을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만 초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청년 일자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정년 연장 해외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독일,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예, 중요한 대륙은 다 나왔네요.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먼저 예. 하시겠어요?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는 데서도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다양합니다. 첫째는 정년을 늘리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지된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마다 그 공동체마다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 주신 부분에 일부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을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하고 연계시켰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일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통해서 휴식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보고요. 앞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신 저 그림은 사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국가들이 추세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 제도 체계가 작동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절박감 때문에 저런 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기 좀 어렵다. 대신 이제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산업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닮아 있고 인구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고용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의 고용 관계를 유지한다, 지속한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60세 정년을 65세로 옮기고 65세를 60세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컨대 1인 도급업자가 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협력업체 근로자든가 좀 죄송한데 이런 어떤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고용 연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만일에 그런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이라면 훨씬 더 제가 받아들이기에 수월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각 국가마다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이 정년 연장의 개념을 우리가 마냥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마냥 하던 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개념부터 우리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이가 들어서도 유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것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뭐야 하고 불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뭐 거창하게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공감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령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선호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자리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휴일에 근로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일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가 많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고령자의 경우에 휴일에만 일한다. 이런 일자리는
고령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일자리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정부로서 고령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이런 어떤 방식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일자리의 형태를 하나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일 그렇다면 좀 더 이야기는 달라지죠.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그 경우는 달라지는 것인데 보통 정년 연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처럼 유연하게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오던 일들, 내가 정년이 몇 세가 됐으니까 난 이제 1년 남았어, 2년 남았어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친화적인 좀 더 이제 고령자 친화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열어놓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이 과정이 걸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 말씀 주신 그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근로자들, 고령자들에게 한 푼, 두 푼, 사회적 은혜적 이런 배려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닌 그건 것이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네. 오히려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더 높을 수 있고 고령자가 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잘 발굴해내자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일자리를 예.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맞습니다. 되는 예. 그런 것을 사실 정년 연장이라는 논의는 그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럼요. 예. 그런 이제 논의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그 네네. 고민을 넘어서서 건너뛰고 수행하는 것은 비용이 오히려 크다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런 노인층 고령자들 입장에서의 그런 고려들을 하는 만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저출산과 청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는지 오히려 거꾸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맨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일하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양받는 사람이 일해서 부양 안 받도록 하는 것보다 부양할 층이 좀 더 양질의 일, 또 좀 더 일찍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사회가 구조를 이렇게 개편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뭐 또 청년 일자리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대선 전국에서라도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김 됐으면 교수께서 하실 좋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두 분이 토론하면서 굉장히 저도 처음 듣는 흥미로운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은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청년들의 취업하고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가 지금 이렇게 마치셨기 때문에 공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게 고령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청년 일자리를 같은 차원에서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서 청년들과 고령자들이 서로 일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고령 고용에 관한 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고도 자꾸만 외면하거나 우회하는 이런 거다. 오히려 문제점 앞에서 좀 더 직시하고 좀 더 저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령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 교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공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특히 볼 때는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가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아닌데
나무와 숲을 같이 볼 수 있는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나무에만 치중하면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다른 분야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연금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저출산,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도 다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서 논의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되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좀 부작용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커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년 연장을 두고 우리가 맞짱 토론을 벌였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디테일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냥 막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하는 정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찬성과 반대라기보다도 지금 해야 하는가 시기상조인가 지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권 교수이셨고요.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김 교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유익한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